자, 오늘 나간 프린트 잠깐 볼까요,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오늘 나간 프린트 풀어보셨기를 바라고요. 5번 좀 잠깐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되다. 좀 제가 좀 고치다 보니까 시간 없이 막 고치다 보니까 조금 문맥이 이상하죠. 매수 계약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답을 O로 합시다. 답을 O. 답을 X로 되어 있죠? 예, 답을 O로 하죠. 그래서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무슨 매매 계약을 했죠? 연부매매죠. 그리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뭐였어요, 여러분? 유상이죠. 그럼 이때는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유상이 아니라 뭐 해야 돼? 무상. 근데 지금 조건을 충족해서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가? 매도자죠. 다만 매도자가 누구면 국가 등이면 뭐가 되는 거고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일반 법인이면 일반 법인인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제 말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매수 계약자한테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결론은? 맞는 말이야, 결론은. 예. 근데 답은 어떻게 됐다고? 틀린 걸로 돼 있다. 그 제가 문제를 만든 의도와 달리 표현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24의 기출문제인데 수정했죠? 네. 수정은 제가 고쳤다는 얘기 여러분. 네.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죠. 비과세죠. 틀렸죠? 2번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표로 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가 일어났다 그랬죠? 자산 재평가 사료 가액이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근데 거기는 뭐랬어, 여러분? 자산 재평가 전의 금액이 아니죠. 변경된 가액이죠.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자산 재평가나 뭐로 인해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가액이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이 아니라 뭐다?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래서 재평가 전의 가액이 틀렸어요. 변경된 가액으로 고쳐야 돼요. 3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는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니까? 형식주니까 신고사상이 아니라 뭐야? 공부상이죠. 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이다. 맞았죠. 다만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 관청 소재다. 맞는 말이죠. 5번 지방세 체납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기를 했어. 그 재산에서 압류 해제 등기를 할 때 역시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압류 등기를 할 때도 비과세고 해제 등기를 할 때도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 왜? 누구 명의로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의인 과세권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자, 11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예. 1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문제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역시 25에 작년 기출문제죠. 작년 기출문제를 제가 수정했습니다.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를 하였다 그랬죠. 조건 바꿨어요, 제가. 실제 시험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고를 하였어. 했으니까 이때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다만 가로 열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2명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주된 상속자죠? 응? 네, 그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죠. 왜냐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했으니까?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면 누가 되는가?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조건 바꾼 거 이해하시죠? 예. 2번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 이거 작년 개정되자마자 그대로 나왔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위탁자가 아니라 개정돼서 뭐로 바뀐 거야? 수탁자로 바뀌었죠. 수탁자.
3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이건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왔네요. 두 번째 시험에. 그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한 번 나오고 요 문구가 한 번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이 부여됐을 때 그때 그 무상 사용자인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네요. 4번 잘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실전에서 시간만 깨집니다. 빨리 어디까지 가본다? 5번. 그러면 만약에 실전에서 3번 문제가 나왔어.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표시해놓으세요. 잘 모르겠다. 넘어가 그 대신.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에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나왔네.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여러분? 사업 시행자죠. 근데 비과세 틀렸네. 5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과세 기준까지 뭐가 안 됐대? 등기가 안 됐대. 그런데 뭐는 했대? 신고는 했대 사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는가? 사실상죠.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4번, 5번 틀렸으니까 잘 모르더라도 3번을 답으로 찍는 거죠.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5개를 다 알 필요는 없어. 4개 정도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거고 4개 정도면 답 나오는 거죠. 뭐 3개면 이제 2개로 중에서 하나 찍는 거죠. 뭐. 자, 12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최상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최상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출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냐? 아닙니다. 이거는 출전이 엄청난 함정이 계속 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 대상이 구분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 해놓고 가르고 종합상과세 대상, 별도합상과세 대상, 분리과세. 그러면 이 문제 지문을 봐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지문만 보고 몰라요, 문제 지문만 보고는. 이 문제 지문 갖고는 종합을 물어본 거지 별도를 물어본 거지 분리과세 대상을 물어본 거지 모른다고요. 그거 아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이 문제 지문 자체로는 종합을 물어본 건지 별도를 물어본 건지 분리를 물어본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뭘 보라는 얘기야? 보기 지문을 보고 네가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엄청 어려운 문제야. 지금 문제 지문이 안에서 종합이냐 분리냐 별도냐 딱 찍어줬어 안 찍어줬어? 안 찍어준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게 쉽다고 뭐 이거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은 뭘 잘못 하고 있는가? 모르니까 어지 쉬워 보여. 예. 자, 그럼 보죠. 지금 이 문제 지문으로는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을 몰라요. 보기 지문을 보십시오. 자, 갑시다. 기업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나왔다. 이거는 내가 안다. 뭐 종중이 소열 이것도 몰랐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년 내내 외쳐댔어. 종중이 나면 우대 대상이다. 그래서 공동체 분리 딱 적어놓으셔야죠. 아직은 몰라. 근데 니은 이게 뭐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이면 환장한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335조 335조 무조건 별도 합산에 8번 짱 박혀 있는 놈 그거 끄집어낸 겁니다. 기본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본서는요 더 복잡해요. 저 중간에 있는 놈은 딱 끄집어낸 거야. 이게 뭐게 지금 물어본 거야? 몰라. 여기까지 물어봤어.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별도입니다, 별도. 솔직히 작년에 시험 끝나고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온 선생도 있었어요. 그 선생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객관시험 문제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여러분? 별도입니다. 자, D급 봅시다. 과세 기준 현재 계엄의 염병, 염자 나왔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제 동영상이 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인데 작년에도 이 얘기 있어요. 염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염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공사, 공당 이거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디로 가라? 0.2. 근데 이걸 잘 안 나고 요즘은 이런 게 나오면서 염전이 나왔습니다. 염전이 또 나왔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0.2% 분리죠. 리을 보죠.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 이것도 제가 입에 거품 물면서 한 거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뭐다, 여러분? 사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다. 뭐야, 여러분? 별도죠, 별도. 사실 솔직히 말하고 요것만 지금 몰랐을 뿐이지 정선적 같이 공부하시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별도가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분리가 몇 가지죠? 그럼 뭘 물어본 겁니까? 분리를 물어본 거예요? 별도를 물어본 거예요? 분리는 왜 안 물은 거야? 분리도 있는데? 분리는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세율을 구분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참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별로도 이렇게 생각. 지금 분리해서 세율 자체를 구분한 게 아니잖아. 여기 물어보긴 뭐였어? 종합이니 별도니 분리니 이렇게 물어봤지 세율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세팅될 수 있죠. 이렇게 세팅될 수 있죠. 그럼 뭘 물어본 건지 몰라. 분리야 별도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봐야 돼 이제? 보기짐을 봐야죠. 보기 봅시다. 기억 1번. 기억과 니은 묶었죠. 기억과 니은 묶었어요. 자, 그러면 분리와 별도를 묶었으니까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이해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기억과 디귿 묶었잖아. 그러면 기억은 분리고 니은은 별도잖아. 그러면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니죠? 지금 뭐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것으로만 묶인 거 물어봤잖아. 같은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 답이 될 수 없죠. 2번 볼까요? 2번을 물어본 문제는 자 보세요. 2번은 뭐랬어요, 여러분? 니은과 디귿을 물어봤죠? 니은과 디귿은 뭐예요, 여러분? 별도와 분리죠? 역시 묶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3번. 니은과 리을을 묶었죠? 니은과 리을을. 얘는 뭐끼리 묶었네? 별도까지 묶였네. 그럼 여기서 답을 확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 분리가 있으니까. 일단 3번은 이렇게 표시해놔야죠. 4번 볼까요? 4번 보세요. 4번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물어봤죠? 그럼 분리와 별도가 짬뽕 됐죠? 답이 될 수 없죠. 지금 제가 어떻게 푸는 건지 이해하시고 계시죠? 5번. 5번은 뭐랬어요, 여러분?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분리와 별도가 짬뽕 됐죠?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 3번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니 완전히 여러분한테 이거를 풀게 한가 못 풀게 한가? 못 풀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의도하여. 이렇게 접근해서 답이 나왔다면 그분은 진짜 최고수죠. 최고수. 실전세법의 최고수. 실전 주식의 최고수가 아니라 실전세법의 최고수야. 이렇게 답을 찾았다면 근데 출제는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의도가. 이게 바로 장려입니다. 응? 그래서 왜 얘가 답이 될 수 없냐? 분리와 답인 것이 보기 의문에서 얘를 묶은 게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얘 기억과 디귿이 묶인 게 나면 복수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복수의 답이 나오니까 빨리서 이걸 묶었어 안 묶었어? 안 묶었죠. 묶어놓은 건 요것만 묶어놨죠. 어디서? 여기서 묶어놨죠. 그래서 답은 분리와 별도 중에서 답이 뭐가 되는가? 별도가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심오한 문제인데.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 보고 역시 교수님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내공이. 감히 일개 학원 강사가 범접할 수 없는 저 하이소셜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뜯어버릴까 한번.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쉬운 게 아니야. 몰라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출제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갖고 답을 나오게 만든 문제인데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하이 소셜한 사람이지. 최고수인지 아니면 그냥 침 흘리다가 하나 찍어서 그냥 맞은 건지 그건 몰라 나도. 근데 합격자는 이렇게 카페 글을 올려요. 다 맞았대. 이것도 맞췄단 말이야? 내 속으로는. 그러나 뭐 저는 합격하면 그 자체가 된 거지 뭐. 다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내가 증을 갖고 와봐라 뭐. 그럴 순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진짜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진짜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최상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갑시다. 근데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16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밖에 안 돼. 몇 문제? 16문제가 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난이도 나오는 것은 몇 문제밖에 안 된다? 두세 문제밖에 안 돼. 그럼 우리 두세 문제 버리자는 얘기야. 버리고 그 대신 몇 개 맞자? 13개 맞자. 저는 솔직히 목표가 13개입니다. 난 10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우리 계속해서 문제 풀이할 때 과거 기출문에서 난이도 문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분해해갖고 출제자 의도, 답을 고르는 방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와 중급 정도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것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봐 두세 개다. 자, 가겠습니다. 336조 비과세 갑시다. 이제 계산서에서 어려운 거 다 끝났죠 여러분. 그리고 비과세 넘어가기 전에 위에 거 꼭 확인하세요. 신탁재산. 예, 올해 저는 계속 이쪽 촉이 오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요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외국정부및 주한국제기구가 뭐하고 있는 재산이야 여러분? 소유. 예, 그래서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어? 소유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자, 여기는 국가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사용. 확인하시죠. 사용.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구분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서 국가는 누가 나온 거고 소유자로 나온 거야. 2번은 국가 등이 뭐에 나온 거야? 사용자. 임차인이야 임차인. 그런데 문제는 1년 이상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지급하지 않는 모일 때 안에서만 적어놓으세요. 분명히 모일 때만 무료일 때만 비과세고. 자 10벌 거기에 들어갑니다. 뭐면 유료면 과세다. 아 출제를 장난치기 좋잖아. 여러분 이제 다 감 잡으셨잖아. 딱 한 글자 고쳐. 뭐야? 유료, 무료. 그죠? 한 글자 고치는 거야.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으라고. 통집 보죠. 통집 보겠습니다. 자, 1년 이상 공공용 사용 재산함은 과세 기준제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때는 자, 밑줄 들어갑니다. 지상권 설정 유무 관계 없이 담보물권, 제한물권 있는지 관계이시 없이 뭐다? 비과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제는 어떻게 장난쳐? 입증된다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됐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죠. 예상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말장난칠 수 있다는 걸. 자, 그 다음에 유료 보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의 재산 사용에 대한 밑줄 대가가 지급되는 걸 말해. 대가가 지급되면 유상이야. 그렇다면은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즉 유료라면 밑줄 사용기간의 장단 길고 짧거나 대가의 지급이 이례적이냐 정기적이냐 반복적인 거냐 또는 대가에 많고 적은 거 다 가죠. 또는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밑줄 묻지 아니한다. 자, 한번 좀 봐두시고요.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안 보고 들어가는 거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용도 구합시다.
그래서 결론, 동그라미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죠, 시험에서.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이 뭐 할 때? 사용할 때. 무료 사용일 때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왔죠. 모범 답안으로도. 자, 용도구문의 비과세 합시다.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뭐랬죠,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랬죠, 여러분?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진 토지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유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면 하천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니까 아니니까 수익세라는 재산세의 성격상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묘지 또 나왔네요, 여러분. 묘지. 어디에서 나왔었고 등록세에서도 나왔고 재산세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등록세나 재산세는 뭐고? 비과세고 취득세는 과세인데 특례세를 몇 프로? 2%로 과세했던 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도로는 여러분 한번 확인합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물론 모두 사도. 사도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개설한 도로를 말하는 거죠? 예, 사도. 근데 이 사도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비과세가 되는 사도는요, 불특정 다수인, 즉 일반인이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 또는 출전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사도라 하더라도 특정인만이 다닐 수 있는 특정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 실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가 나왔는데 사도에 뒤에 뭐가 줄줄이 붙어버리면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인,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는 사도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특정인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사설도로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2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참 좋아합니다. 2번을. 그래서 국가 등의 2번과 용도군의 2번은 상당히 언제든지 비과세에서 여러분한테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규정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토지죠. 자, 여러분 이거는 군사지역 안에 토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규를 보면요, 통제보호구역도 있고 제한보호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토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지역 안에서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해. 그러니까 그때는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단 중요한 게 이거죠. 뭐 전다, 과수원 및 대지를 뭐한과 제외한 토지죠. 요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전다, 과수원 및 대지는 뭐고 여러분? 과세죠. 그리고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죠. 꼭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면 출전이 요대로 주면 여러분은 맞춰. 요대로 주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출전이 내면은 이거 요대로 안 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 적으세요, 위에다가. 목장용지면. 시비에 걸 수 있는 게 목장용지죠. 왜? 목장용지는 재산세에서 농지에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결론, 목장용지는 비과세야, 과세야? 응? 목장용지면 과세요, 비과세요? 비과세야, 비과세. 왜? 전다, 과수원만 과세니까 과세 대상인 전다, 과수원과 대지가 아닌 목장용지는 비과세죠. 이렇게 말 바꾼다니까. 그럼 낚이는 분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도 심리 싸움이야. 출제위원과. 이리 와. 그러면 그냥 하고 가고. 자, 3번. 산림보호구역.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최종님, 시험용. 역시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4번을 잘 보셨죠? 자, 나왔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 동그라미 여기 뭐야? 보존. 보존 동그라미.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환경. 그때는 뭐였어요, 여러분? 007이었죠. 교수님, 이렇게까지 시험 나옵니까? 예, 나왔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아니냐? 이건 뭐 외우실 필요 없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통고장 보내더라고요. 6월 하순에는 나 놀러 간다. 예, 다녀오십시오, 사모님. 네가 알아서 출근하라. 예, 사모님. 딸하고 간대. 그래서 이건 뭐 누구는 뺑이 치고 있는데 뺑이 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예. 놀러 다니는 사람은 딴 사람이 놀러 다녀요.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희한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는 데리고 가라. 근데 걔는 못 데리고 간대 또. 그러니까 결론 개밥도 내가 줘야 돼 이제 이런. 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면은 그거 다 쳐야죠. 이 새끼 말이야. 그래서 6월 하순에 제가 안 보이면요 없어진 줄 아십시오. 나도 못 살겠다 하고 싫은 줄 아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공원, 자연, 보존, 보존 동그라미 잡으셨죠? 예, 요즘은 5번도 장난치네요. 임시용 건축물 첫째 밑줄 임시용 건축물이죠. 가건물이야. 역시 취득세 비과세 했던 것처럼 재산세도 비과세죠. 다만 취득세는 장래를 향해서 1년 미만인데 여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이죠. 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출제니 요대로 내면 좋은데 이렇게도 장난칩니다. 임시용 건축물, 얘 가건물 나왔다. 너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지? 그리고 보니까 역시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이다. 됐다. 너 비과세 맞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살짝 바꿉니다. 요거를 뭐로? 별장으로 사용. 요걸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안 미친다면 제가 미쳐요. 왜? 뭐니까? 별장 무슨 대상이고 중과세 대상이죠, 여러분. 사치성 중과세. 그러면 여러분 중과세 대상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왜 안 해주는가? 이게 목적인데 이걸 비과세 해주면 중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감면 면제 혜택 줘, 안 줘? 안 줘, 여러분. 이런 거. 왜 안 줘? 이건데. 취득세에서 무슨 세를 못 적용해요, 여러분? 특례세를 못 적용하죠. 자, 요 공통사항입니다. 꼭 적으시고요. 무슨 대상이면요? 중과세 대상일 때는 비과세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각종 감면 면제 혜택 안 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특례세율, 취득세에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꼭 잡으셔야 돼요. 중과세 대상은 세 부담을 무겁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되죠. 혜택을 주면 중과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 나중에 신문 나가서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6번은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요. 저도 모르고 출전도 모르고요. 비상재해 구정은 좀 알만한데 무료 도선용, 성교 구선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무슨 배요? 남자분들 중에서 공병 출신을 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병 출신. 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죠? 공병 출신 없어요? 그치? 뭐 하고 있어? 공병 출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빈병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좋네. 7번. 재산세 과세. 자, 요것도 저도 7번이 요즘 계속 새롭게 답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재산세 과세 현재 결론 이거죠, 여러분. 철거 명령, 철거될 예정이야. 어느 날 현재는 있지만 6월 1일 현재 있지만 6월 1일 현재는 있지만 올해 안에 또는 철거 명령 받았거나 보상 계획 체결된 건축물 밑줄, 건축물과 주택 건물 밑줄 쳐야 돼 분명히. 그리고 적으세요. 얘들이 멸실 대상이죠. 근데 출전이 이걸 어떻게 장난친다고? 건축물에 뭘로? 부속 토지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장난칠 수 있죠. 요즘 스타일 특성상. 건축물, 그러니까 여러분, 나왔다. 철거 대상 건축물 비과세제. 근데 거기다 뒤에다가 부속 토지 이렇게 말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부속 토지는 철거라는 멸실 대상이 아니잖아. 당연히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336조 빼먹은 게 있네. 336조. 건축물 범위 요거 봅시다.
이거 설명 안 했네 아까 1교시 때. 자, 우리 아까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그렇죠 여러분? 상가 등 영업용 건축물 나오면 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바닥 면적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바닥 면적에다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서 인해분이 뭐다? 별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에 요 건축물의 범위를 물어보는 규정이 바로 요 우리 여러분 교재 316쪽입니다. 336쪽, 316쪽이나 336쪽 맨 위에 건축물 범위 박스 있죠? 예, 역시 새롭게 여러분한테 충분히 시험에서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죠?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의 건축물을 동그라미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한다. 이걸 제외한다 고치는 거죠. 근데 취지를 알면요. 왜 이 규정이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잡으세요. 자, 보세요. 1번. 1번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됐습니다. 밑줄. 그럼 6월 1일 현재 있었던 건축물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멸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나대지 상태입니다. 나대지 상태. 그죠? 건축물이 멸실됐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멸실은 됐지만 아직 멸실된 날로부터 과실이 현재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밑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건축물은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래. 자, 여기 끝까지 들으셔요. 성질 급하신 분 이제 오해합니다. 그러면 결론 1번은 뭐다 여러분? 나돼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돼진 이유는 6월 1일 현재 이 건물이 뭐가 됐고 철거됐고 철거된 날로부터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나라면 건물이 있는 걸로 보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건물번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응? 그럼 여러분 건물번 재산세 여러분 낼 거야? 즉 나대지인데 여기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있었던 건물인데 요 놈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철거됐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이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래. 이건 무슨 소리냐면 결론 1번부터 예. 거기 건축물의 범위 다음에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결론은 나돼지로 보지 마라. 예, 나돼지로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상 정착물이 없지만 있는 토지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거기 나와 있는 토지는 다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 제18조에 따라서 착공이 제한됐대. 착공이 뭐예요 여러분? 건설 공사 들어간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갔대 못 들어갔대? 착공이지. 그럼 어떤 상태야 역시? 나대지죠. 건축 허가는 받았어. 근데 건축법 제18조 따라서 아직 착공을 못 들어갔대. 법에 따라서. 자, 그럼 건축법 18조가 뭐예요 여러분? 18조죠. 뭔지 몰라 그게? 저도 몰라. 여러분 아실 거 아니야. 참나.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뭐에 따라서 건축법 18조에 따라서 착공이 됐대. 안 한 거야? 못하고 있는가? 예,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야?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가? 근데 있는 걸로 봐라는 얘기야. 그럼 뭐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나대지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밑줄 건축 중인 건축물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 짓고 있죠. 2번과 차이점 뭐예요? 2번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거고 3번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아직 뭐는 안 돼서 6월 1일 현재 완공이 안 된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면 있는 걸로 봐라. 건물이 있는 걸로 봐라. 즉 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번 마지막 보세요. 단서. 이게 중요합니다. 출전이 가장 시비 걸 수 있는 조문입니다. 요거. 다만 밑줄 과세 기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밑줄 과세 기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하라?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는 것에서 제외하랍니다. 그러면 결론 적으셔야 돼요. 얘는 뭐로 봐라?
나대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서는 적어놔야 돼. 다만 과세기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기는 제외한다. 결론 뭐로 보라? 나대지로 보라 그럽니다. 그럼 이 토지는 뭘로 때리라? 종합합산과세하라는 얘기입니다. 7번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가스 배관 시설, 5개 배전 시설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슨과학으로 봐서 송수신 시설, 중개 시설이 있는 토지, 지상 정착물이 있는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의 범위 땡땡 건축물의 범위나 다음에 건축물을 포함한다. 결론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은 뭐로 보지 마라? 나대지로 보지 마라. 그러나 아까 우리 몇 번? 3번 단서는 뭐로 봐라? 나대지로 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 충분히 장난치시는 거죠. 잡으셨죠? 감 잡으셨죠? 뭔 얘기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337쪽 갑시다. 과표. 이 부분은 뭐 여러분한테 누차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죠. 재산세 과표는 자 반드시 계산 요소 잡으라 그랬어.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 두 가지. 재산세 과표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 두 가지. 뭐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하라 여러분? 공정시장가비를 곱하라. 이런 문제도 나왔죠. 최근에 계속해서. 그래서 재산세 과표가 나오면 계산 요소 몇 가지가 나와야 돼? 두 개. 시가표준액 곱하기 뭐? 공정시장가비. 자, 과거에는 여기서 물어봤지만 최근에는 이쪽으로 넘어오더라.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기출문제 쎄빠지게 풀면 뭐하냐고.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엄한 다리고 있는 거죠. 여보 왼쪽 다리 좀 긁어줘. 근데 오른쪽 다리 푹 긁고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시장가비율 토거는 몇 프로 여러분? 70%. 뭐는? 주택은 60%. 여러분. 출제는 이런 데서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정말 장난 잘 칩니다. 출제원 교수들이. 그래서 결론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나오면 몇 가지 확인하라? 두 가지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라. 두 가지를. 근데 과거에는 얘를 갖고 물어봤어. 얘를 시비 걸었어. 그래서 재산세 과표는 무조건 뭐만 가지고 간다? 시가표준액만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든지 장부가격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인 장부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오로지 뭐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다. 근데 요즘은 이쪽으로 시비 건다는 얘기야. 요로. 이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가표를 한번 확인만 하고 나옵시다. 시가표는. 그럼 결론. 재산세 시가표액은 뭐를 말하느냐? 뭘 말하는 게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하는 시가표액을 말하죠. 취득세 시가표액을 말하죠. 시가표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공통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죠. 토지는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자, 다음 페이지. 주택은 뭐죠? 개별주택가, 공동주택가이죠? 얘들은 뭐예요, 여러분? 토지나 주택은 시가표액을 뭘 한다고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니야, 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예요,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죠. 단독 주택이면 뭐가 나오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이죠. 죄송합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동주택가. 이걸 제가 1년 내내 이거 외쳐야 됩니다. 얘는 뭐에 대해서 나온다 해서 토지의 1제곱미터 단가로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가표를 구하려면 당연히 그 토지의 뭐에다가
개별 공시지가에다 뭘 곱해야 돼 여러분? 면적 곱해야죠. 그럼 과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게 나와야죠. 과표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출전이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시가 표준액이 뭐냐 물어보는지 과표를 뭐냐고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이걸 정확히 파악 안 하고 문제 푸니까 답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과표를 물어보면 여기다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몇 프로 나와야 돼요? 예. 출제원이 공정시장가액비를 그러면 고맙기도 하죠. 그냥 느닷없이 70% 이렇게 해놓죠. 공정시장가액비를 안 나왔네. 왜 안 나와? 여기 나왔잖아. 출제는 여러분한테 이것까지 물어본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공정시장가액비, 과표가 나면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출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면 고마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면 고마운데 느닷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말을 하고 안 하고 그냥 뭘 하는가 70%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저는 이거 더 중요한 거죠.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자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는 주택가 건물과 토지의 무슨 가격이다 여러분? 일괄고시가격이라 했죠. 일괄고시가격. 주택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무슨 가격 나온다 여러분? 일괄고시가격이죠. 그럼 과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다가 그냥 60% 곱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공시할 때 예를 들어서 5억. 자 여러분 공동주택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이 5억 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 공시된 가액 5억 원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가액이죠. 전체 가액이죠. 여기는 면적이지만 여기는 면적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전체가로 한 거예요. 얘는 1제곱미터 가로 한 거고 얘는 전체가로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절대 건물과 토지가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지죠. 왜? 가액 자체가 안 나눠지니까 가액 자체가. 정부가 공시할 때 주택 건물 가액 얼마, 주택 토지 가액 얼마 이렇게 공시를 안 하고 퉁으로 친다고 퉁으로. 퉁.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출제는 살짝 과표를 물어보놓고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거 싹 얘기 안 하죠. 또 맞은가 틀린가? 무조건 다 틀린 거죠. 응? 출제는 뭘 물어보놓고 재산세 과표 설명 제대로 된 거 찾아봐라 해놓고 다 뭘 빼놓는 거 뒤에 공정시장가격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빠진 게 안 보이는 거야. 공정시장가격비리 안 나왔네. 그게 보이면 답이 저 여기 씨하고 손 들기는 게 보이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답 없음. 그거죠. 요즘 문제 보세요. 재밌잖아요. 요즘 문제 풀다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자, 심지어 이렇게 장난쳤죠? 자, 주택 공정시장가격비는 몇 프로다고요, 여러분? 60%예요. 자, 여기 조건이 뭐였어요? 모든 주택인 거죠? 주택의 공정시장가격비는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60%. 그럼 요즘에 출제는 이걸 어떻게 장난치세요? 이렇게 장난치죠? 고급주택일 때는 고급주택의 공정시장가격비는 70%다 이렇게 물어보죠. 뭔 소리요? 모든 주택이야. 일반 주택, 고급 주택, 별장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공정시장가격비는 몇 프로다고 여러분? 60%야. 근데 이거 살짝 고급 주택 끄집어놓고 여러분한테 70% 유도하는 거죠. 이리 와. 토거는 몇 프로? 70%. 주택은 60%. 그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공정시장가격비는 토지와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일 때는 공정시장가격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물어보네요.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뭔 소리야. 토건 70% 1년 내내 외쳐댔구만. 그렇게까지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죠. 잡으셔야죠. 자, 세율 갑니다. 세율. 자, 부동산 표준세로 여러분 건축물과 주택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건축물 주택. 토지는 우리 아까 했어. 그래서 뺀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러분? 주택 이제 아주 기가 따갑죠, 여러분.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좀 새로운 거 얘기하라. 없어 새로운 거. 이거나 좀 어떻게 잡아달라고. 주택 몇 프로? 주택 몇 프로? 누진세율이죠.
주택은 누진세입니다. 제일 중요하더라서 주택이. 그런데 뭐는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면 4%. 그런데 출제는 별장을 갖고 시비 걸지 않는다. 뭐 갖고 시비 건다 그랬어? 고급 주택 갖고 시비 건다 그랬죠?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결론 일반 주택 구분하고 안 하고 뭘로 때린다? 누진세이죠. 누진세.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걸잖아. 자꾸. 그다음에 건축물은 제가 딱 두 가만 알았어요. 여러분. 첫째 꼬로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건축물이죠. 그냥 얘도 토지와 함께 똑같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4%. 그리고 기타 건축물. 이게 원칙이랬죠.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기타 건축물이. 그래서 상가 등일 때는 당연히 몇 프로 때리라? 0.25% 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몇 번씩 나와서 나올 때마다 주택 갖고 시비 걸었는데 그걸 못 맞춰. 어떤 거 갖고 시비 걸었어요, 여러분? 고급 주택. 그러면 결론 다 아시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신 애들은 몇 가지야?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신 애들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여러분. 재산세 누진세로 가신 세 가지가 뭐야, 여러분? 그 유명한 주종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셨어?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 아니야. 저는 정말 여러분이 천사님으로 보입니다. 왼수 잘못 만나갖고 지금 이것 좀 해보라고 공인중개사 공부 좀 하라고 책 갖다 주면 갖다 버리고 놀러 간다고 최고장이나 보내고 있고. 그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이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도 목숨도 걸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별? 주종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진 애들은 주종별. 그래서 딱 뭐다? 주종별. 얘들만 뭐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진 애들은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진 애들은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럼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가진 애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건축물이죠. 그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별장이죠? 예, 얘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절대 없죠. 그럼 출제는 이렇게 물어보겠네. 요거 뒤 섞어놓고 재산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골라봐라.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잡아봐라. 그럼 여러분 뭐 잡아내면 돼? 주종별만 잡아내면 되는 거지 뭐. 다 알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문제입니다. 다만 출제자가 콕 집어서 뭘 물어본지 잘 헷갈려서 그렇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례세로 과세는 뭐로만 끝나고 재산세 과세로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했으면서도 종부세로 넘어오는 건 어떤 놈이다? 주종별. 이거 애타게 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별표 2개 반드시 잡으셔야겠죠. 나올 때가 됐어요. 예전에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밀려갖고 못 나왔는데 나올 때가 됐죠. 어차피 돌아 여러분. 순환돼 문제는. 나왔던 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던 놈이 이제 안 나오고 그동안 안 나오던 놈이 나오고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런 거 분석하는 거야. 자, 일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봅시다. 주택은 1번 일반 주택, 고급 주택, 별장 포함해서 모두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죠. 이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이 토지와 건물을 뭐하여 여러분? 통합하여 일과 과세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때 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주택의 형태나 고급 주택 구분 이시 없이 주택별 동그라미 주택별 무슨 과세? 개별 과세. 제가 노원에 주택이 7채가 있어요. 노원구에.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또 뭐 어디야? 여기 또 노원구에 7개가 있어. 제 명의로. 그래도 제 명의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주택별로 개별하죠. 거기다 무슨 세를 때려라? 0.1%부터 0.4%까지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 때린 거죠.
단 모는 거기는 없지만 단 모는 별장은 4%다. 별장만 4%니까 고급 주택은 뭘로 가서 하라? 누진세율로 가서 하라. 그러니까 출전이 그걸 자꾸 시비 걸잖아. 그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하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언제든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규칙이죠. 뭐죠 여러분? 겸용주택의 구분이죠. 겸용주택이 나면 여러분 반드시 한 동과 한 구를 보라고 했죠. 한 동과 한 군지를 봐라. 기억은 뭐죠 여러분? 한 동이네요. 건물 하나 전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뭐랬죠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세요 그랬죠. 주상복합 건물. 니은은 뭐다 여러분? 한 구래잖아. 한 구.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출전의 결론은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거 갖고 장난쳐 여러분.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의 용도를 겸용했다. 이때는 밑줄 됩니다. 어떤 부분만 아주 좋아하죠.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밑줄 아주 시뻘겋게 좀. 면적의 크기를 비교하고 안 하고죠. 무조건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떠올리라고 그랬죠? 주상복합 건물. 아래층은 상가, 중층은 오피스텔, 꼭대기는 아파트. 이거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얘들을 비교하고 안 하고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뭘로 때려라? 주택분 재산세 때리라는 얘기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되고요. 안 떠오르면 그려야죠. 그러면 주거용이 아닌 놈들은 무조건 뭘로 때리라고? 건물분 재산세로 때려야 되겠죠. 그럼 얘는 누지세로 때리는 거고 얘는 비례세율 0.25% 때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건물이 나눠졌으니까 안 나눠졌을까? 나눠졌을까 안 나눠졌을까? 나눠졌으니까 그 밑에 뭐도? 토지도 나눠라. 뭐와? 주택 부속 토지와 뭘로 나누는가? 상가 등의 부속 토지 나누면 되는 거죠. 건물이 찢어졌으니까 그 밑에는 토지도 찢어야죠. 뭘 기준하라? 각각의 건축물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라. 그러면 얘들이 40%고 얘들이 60%다. 건물 전체 면적에서. 그러면 여러분 몇 프로만? 60%는 뭘로 보면 되는 거고? 주택 부속 토지. 나머지 40%는 뭘로 보라는 얘기야? 상가 부속 토지로 보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무슨 비율로 여러분? 면적 비율로. 요거를 글쎄 우리 납세 문제를 끌고 왔던 거였죠.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시가 편익 비율로 안 분해야 되는데 살짝 요거 끌고 왔고 시가 편익 비율을 뭘로 바꾼 거야? 면적 비율로 바꾼 거죠. 좀 더티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얘는 뭘로 때리면 되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때리면 되는 거죠. 그 대신 뭐는? 요걸 뭘로 때려야 돼? 토지분 재산세죠. 맞나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가 여러분 기본이? 별도가 돼야 되겠죠. 왜 별도예요? 사업용이니까. 물론 뭐 초과분이 나오면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합 몰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러나 분리는 아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거용이 사용되기는 주택을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자 밑줄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이렇게 됐잖아. 건물 면적 비율 기준점이잖아 이게. 기준점 잡아야죠. 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다시 밑줄 주택 부속 토지 하나, 주택 외 부속 토지, 주택 외 건물 부속 토지 하나 몇 가지로 구분해 토지를 두 개로. 어쩌라고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가는 거고 상가 등 부속 토지는 뭘로 때리는가? 토지분 재산세로 가는 거죠. 구분되시나요? 이런 거 꼭 하나 그려놓고요. 아파트도 잘 나오네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밑줄 다가구 주택이 더 중요해요. 왜? 아파트는 여러분이 다 알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뭘?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뭐지만 단독주택이지만 세법 뭐를 취급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취급한다 했잖아.
왜?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잖아. 그래서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전용 면적을 한 구의 주택으로 봐라.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근데 니은 나왔네요. 한 구죠. 여기는 한 구. 기억은 한도. 이걸 구분 안 하고 문제 풀면은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도가 겸용되면 이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자 하나 조건 더 붙네. 밑줄 50% 이상이면 이게 하나가 더 붙네요. 기억과 다른 점은 뭐야 여러분? 50% 이상이 주거로 사용되면 이게 붙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한 구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4번 주택 부수 토지. 여러분 주택 부수 토지 경계가 명백하면 그 경계 내 토지. 밑줄 명백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그때는 어떡하래? 바닥 면적의 무조건 10배죠. 그리고 적으세요. 취득세 이 규정은 취득세에서 취득세의 뭐죠 여러분? 결장과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판정 기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지방세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하면 그냥 무조건 바닥 면적에다 몇 배 때려라? 10배 때려라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아 5번도 아주 중요한 거죠. 최근에 자주 나왔던 거죠.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의 밑줄 2인 이상 이게 중요한 것. 두 사람 이상이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사람 이상이 첫째 뭐하거나 공동소유나 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무슨 소유 여러분? 구분소유.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이야. 재산세나 주택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사람이 몇 명이야? 두 명 이상. 어떻게 두 명 이상이야? 공동소유나 구분소유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그래서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과 자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달랬잖아. 합산한 과표. 과표는 무조건 몇 개야? 하나. 사람 수와 관계없이. 왜? 일괄고시 됐으니까 일괄고시가 됐으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냐 묻지 않아. 가액 자체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택 이 토지와 건물까지 뭐한 여러분 합산한 그리고 적어놔서 그 밑에 구분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그냥 낚아채야 됩니다. 출전이 예상하자고요. 우리가 예상하자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과표에다가 뭘 때려라? 누진세율을 때려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그러면 그 하나 나온 주택분 재산세를 어떻게 납세 무자별로 나눠줄 거냐?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331쪽에 나와 있는 거죠. 아, 330쪽이네요. 330쪽.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 그럼 330쪽 맨 밑에 공동 소유하면 어떡하고? 두 명 이상이 공동소유에서 뭘로 하면 되고 지분별로 나눠주면 되고 니은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 건축물과 토지의 뭐로 시가표의 비율로 나눠줘라 그 얘기잖아. 반드시 여기와 연결시켜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규정이야 하나의 규정. 다만 우리 법에는 납세 의무자와 세액에서 따로 나와 있지만 실은 하나의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드리잖아. 자, 다시 339쪽 오셔갖고요. 자, 주요 통칙 나왔죠? 뭐 그렇게 크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재산세도 밑줄 중과세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중과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있습니다. 중과세는요. 다만 우리는 정리한 건 취득세에서만 살짝 받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중과세는 거의 지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봐도 되는데. 자, 한번 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만입니다. 건축물만입니다. 토지는 제외입니다. 왜? 공장용지는 우리 토지 구분으로 갔잖아. 토지 구분 갔죠? 네, 그러니까 공장용 건축물만.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에다가 4% 더한 중과세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과세기로부터 자 5년간 동그라미 여기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중과세를 시험에 나오면 첫째 뭘 건드릴 수 있냐? 5년간. 이걸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출제는 뭐로 바꾸냐? 보유기간 이렇게 말을 받고 있어요. 아니 보유기간 내내 중과세가 아니라 5번만 그 얘기입니다. 5번만. 최초의 과세로부터 몇 년간? 5년간. 그러니까 재산세 몇 번만?
5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5번만. 영구적 중과세가 아니라 한시적 중과세라는 얘기입니다. 한시적 중과세죠. 그래서 0.25% 몇 배 여러분? 5배 밑줄. 0.25%의 5배. 몇 프로야? 1.25%죠. 한 줄로 묶어야 돼. 0.25%의 5배 한 줄로 묶어놓고 몇 프로? 1.25%. 몇 년간만? 5년간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5년간 5배. 5년간 5배. 5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5년 동그라미 5배 동그라미. 오땡! 재산세 중과세는 오땡이야. 오땡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지역분 세율 있죠,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종전,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 그러면 결론,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은 어쩌란 얘기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게 결론이야. 340조. 재산세 과세편에다 표준세를 곱한 거 밑줄. 이게 종전, 이게 현재 재산세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더하라. 뭘 더하라? 재산세 과표에다 0.14% 곱한 거 밑줄. 재산세 과표 곱하기 0.14% 밑줄. 이게 바로 도시지역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놈을 재산세에다가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모이면 도시지역분이면 요 놈을 더하라는 얘기죠. 다만 이때 0.14%는요. 그 밑에 나보십시오. 0.14%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0.1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써요, 여러분? 제목에 밑줄 제한세율이랬냐. 탄력세율이 아니라 뭐라 써? 제한세율. 탄력세율과 제한세율의 차이점은 제한세율은 상한선만 규제가 있고 하한선은 규제가 없죠. 그러나 탄력세율은 상한선, 하한선 다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죠. 그래서 여기는 제한세라고 그런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번 했었죠. 자, 도시지역분세율은 지방세에서 제시를 하기를 네, 표준세율로 제시를 한 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 0.14%라는 얘기야. 이게 법에서 제시가 된 도시지역분세율이죠. 근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일률적 회계에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수입의 규모가 어떡하니까 다르니까 니네 사정에 따라서 더 받거나 덜 받아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만 0.14%가 아닌 세율을 때려도 좋다는 얘기야. 0.14%가 아닌 세율을 때려도 좋은데 몇 프로만 초과하지 마라. 0.23%만 초과하지는 마라. 그러면 세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러면 0.2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세율을 때려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선만 규제하고 있는 거죠. 하한선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탄력세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세라고 합니다. 어디에만 제한 두고 최고세율만 제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0.2%로 때려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놓은 거는 0.2% 때려도 좋다는 얘기야?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0.1% 때려도 좋다는 얘기야?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근데 0.3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0.3 못 때리죠. 왜? 0.23을 초과했으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고세율만 규제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 자, 세율 적용 보죠. 못 끝내겠네, 다. 자,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두 개의 세율이다. 당연히 어떤 세율, 여러분? 높은 세율. 아, 탄력세율, 여러분. 또 별표 2개. 잘 나오죠,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그냥 맞춰버려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밑줄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재산세 탄력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탄력세는 이 말이 없어. 다시 한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표준세나 탄력세는 이 말이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조례를 정하는 바야. 그런데 재산세 탄력세는 반드시 이 말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틀린 겁니다.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안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를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면 가감할 수 있죠. 단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 가감하는 세율은 언제만 해당 연도에 하나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출전이 그걸 고치는 거죠. 해당 연대 하나를 살짝 5년간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는 게 출전이.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죠. 좀 쉬어야죠. 예.